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뭐 잠깐 앞에도 언급이 됐지만 발끈하더라고요. 이게 그 소위 말해 이제 범국민의힘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 만일에 이제 이분이 나타나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 게임을 하고 그 단일화 게임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우려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때는 그럴 경우를 대비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격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전술적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이라도 싹을 좀 이렇게 미리 밟아놔야 된다 이런 정도의 포지셔닝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출마한다고 밝힌 거다. 이 노코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 고민 중인 사람들은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 상점에 가지 못한 손편지를 공개한 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 활동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오시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다만 명분과 때를 지금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려운 측면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 명분이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본인이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한참 하고 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탁 뛰쳐나오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민한다는 건 명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삼행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그 부분은 한덕수 숫자의 이제 수치예요. 수치로 이제 민주당이 수치스럽게 막 느끼게끔 엄청난 공격을 이제 퍼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분이 출마를 결심한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상 한덕수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997년 그때 우리가 IMF를 맞이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도 기억하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그때 한국노총에서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데 말 경제수석이 뭐 이래 가지고 적대적으로 노동운동을 뭐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만일 그런 국면을 갖다면은 그때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한 면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총리를 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한 번 안 가보고 좀 반미 정서가 꽤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바로 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그 역사적 정말 대업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덕수 지금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통 경제 관료 또 미국 대미통 그리고 통상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 이미 와 있는데 자신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욕 좀 얻어 먹는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그냥 눈 감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마 한덕수 지금 현재 대행의 깊은 고민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마음일 거다, 이런 마음일 거다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경험했던 분들은 과거의 한덕수, 인간 한덕수는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몇 달 전 저희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 기억들 하실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과 막 각 세우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 한덕수 당시 이제 총리죠. 변했다 이런 평가를 좀 했었는데 일단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고 우리 하시는 경제가 거죠. 도약을 하지 꼬꾸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원하시는 아니 거 제가 아니시죠?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한덕수라는 분은 평생 관료로 살아오면서 행정 실무에 밝은 일종의 참모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발끈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막 쏘니까 저는 글쎄 저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어색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랑 국민의힘 다르다. 지지층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어색한데 저분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분은 사실은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정치 경험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관료의 소통 방식도 사실은 일방통행입니다. 거기에 가깝습니다. 결정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요. 정치인들은 쌍방 소통에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절도 할 줄 있고 또 필요하면 조금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네. 이런 유연성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설사 마음을 결심을 하고 출마한다 했을 때 아까 명분도 없다고 했지만 두 번째 이분의 정치력이 과연 후보 단일화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수준 정치력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반기문 선생처럼 이 모멸감을 못 참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만 평생 덕망을 쌓고 명예를 지키던 분이 공격을 받으면 발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될 때 저는 중간에 또 만약에 그만두는 사태가 오면 이건 완전 보수 전체 괴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덕수 참. 권한대행이랑 반기문 총장이랑 비슷한 얘기, 이제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 그분 때문에 나 아주 골병 들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서는 파면당했지만은 정권만은 이제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선수로 주자로 뛸 수 있는 마침 그 대상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인데 이분이 또 당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후보보다 월등하게 국민 지지들도 높았어요. 네, 그때 지지율 그래서 이제 대단했죠. 뭐 비공식적인 여러 형태로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통령 탄핵 당한 그 정당에서 내가 후보로 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새 집을 지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바른정당이에요. 그 바른정당을 쉽게 말하면 만든 초대 사무총장이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 사실상 이 대선 후보로 서는 과정은 이 정치를 아직 뭐 정치와 늘 총리 두 번 하면서 한 번도 떼야 뗄 수 없는 네. 관계였지만은 막상 정치를 하는 거하고 정치인을 상대하는 관료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정치적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괜히 이거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만 그냥 물만 흐려버리고 네. 한덕수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왜 국민의힘 후보 주자들이 유력 주자들이 내노를 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지지율에서 그냥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한덕수 이 지금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에요.